한지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린 날, 그녀는 평생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강남의 최고급 스카이바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낡은 트렌치코트와 지친 얼굴은 화려한 인테리어와 조금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위스키잔에 담긴 호박색 액체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독한 수리목을 태우고 내려가는 감각으로 다른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려 애썼다. 오늘 그녀의 모든 것이 부정당했다. 몇 달 동안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던 프로젝트는 입사 선배의 이름으로 발표되었고 회사는 뻔뻔한 그 선배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녀의 열정과 재능은 그렇게 허무하게 도둑맞았다. 이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세상은 언제나 그녀의 노력을 비웃듯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갔다. 더 이상 버틸 힘도 다시 일어설 용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도망치듯 이곳으로 와 있기 위해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바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오직 그녀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권희준, YJ 이노베이션스의 신화적인 CEO. 그는 그곳에 우연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은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동시에 10년을 기다려온 기회가 마침내 찾아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무너진 세상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은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한 남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그는 주변의 소음과 분리된 듯 고요한 힘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강렬한 시선이 자신에게 향해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술기운 때문인지 왠지 모를 긴장감에 휩싸였. 바로 그때 술에 취한 다른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불쾌하게 추근대기 시작했다. 지은이 짜증 섞인 거절을 하기도 전에 그림자 속에 있던 그 남자가 소리 없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폭력을 쓰지 않았다.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몇 마디 말과 상대를 압도하는 눈빛만으로 추근대던 남자를 쥐 죽은 듯이 도망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지은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깊고 차분한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내려앉았다. 괜찮습니까? 이상하게도 그의 존재는 위압적이기보다는 안전하게 느껴졌다. 지은은 술기운을 빌려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낯선 그에게 자신의 처참한 하루에 대해 빼앗긴 프로젝트와 짓밟힌 자존심에 대해 토해내듯 쏟아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청자였다. 그는 섣부른 위로 대신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그녀의 재능과 열정을 인정해주는 질문들을 던졌다. 지은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이해받는 듯한 기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오늘 하루 종일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던 그녀는 이 낯선 남자 앞에서 비로소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받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부인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이 있었다. 술기운과 그의 다정함에 취한 지은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의 지적인 분위기와 그녀를 향한 강렬한 눈빛, 그리고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듯한 태도에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어느덧 바의 영업 종료 시간이 다가왔고 지은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었다. 그는 위험하니 혼자 가게 둘 수 없다며 이 호텔의 방을 잡아주겠다고 정중하게 제안했다. 그의 제안에는 어떤 흑심도 느껴지지 않아 지은은 이상할 정도로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 그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을 때 그의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그의 체향과 온기가 전해지자 지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호텔룸의 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더 이상 패배감에 젖어 있고 싶지 않았다. 절망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느끼고 싶었다.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먼저 손을 뻗어 그의 뺨을 감쌌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향해 다가갔다. 그것은 술과 절망, 그리고 위로에 대한 갈망이 뒤섞인 충동적인 행동이었다. 그녀에게는 하룻밤의 실수일지 모를 그 밤이 그에게는 1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운명의 시작이었다. 지독한 숙취와 함께 한지은은 눈을 떴다. 부드러운 실크 시트의 감촉과 낯선 공간을 가득 채운 고급스러운 향기는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눈을 찔렀고 그와 동시에 지난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녀는 거대한 침대 위에 혼자였다. 정신이 들자 끔찍한 후회와 자기 혐오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건 한지은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낯선 남자와 그것도 하룻밤의 충동적인 관계로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인생 최악의 날을 기념이라도 하듯 스스로에게 최악의 실수를 선물한 꼴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하며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어젯밤에 그 남자가 돌아오기 전에 이 굴욕적인 장소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던 그녀의 시선이 침대 옆 테이블에 멈췄다. 그곳에는 누군가 배려심 있게 준비해둔 물 한 잔과 숙취해소제,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심플한 디자인의 명함 한 장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명함을 집어들었다. 권희준, YJ 이노베이션스 대표이사. 대한민국 IT 업계와 디자인 업계를 통틀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다. 지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권희준이라는 이름이 기억 저편 어딘가에서 희미한 울림을 만들어냈지만 지독한 두통과 혼란 속에서 그 실마리를 잡아낼 수는 없었다. 그저 흔한 이름일 거라고, 혹은 자신이 착각하는 거라고 애써 무시해버렸다. 명함을 구겨질 듯 꽉 쥔 채 그녀는 범죄자처럼 호텔 방을 빠져나왔다. 로비의 시선이 두려워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을 벗어나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마침내 자신의 좁고 어수선한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 호텔 스위트룸과의 극명한 대비가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하룻밤의 일탈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더 큰 혼란과 자기 혐오만을 남겼을 뿐이었다. 그녀는 권희준의 명함을 서랍 깊숙한 곳에 던져 넣었다. 그 남자와 함께 어젯밤의 기억도 그곳에 묻어버리고 싶었다. 같은 시각 권희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서울의 아침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지은이 깨기 전 그녀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왔다. 지난밤의 모든 순간이 그의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10년 동안 꿈속에서만 그려왔던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품에 있었다. 그 기쁨과 환희의 이면에는 그녀가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깊은 고통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자신은 그저 하룻밤을 함께 보낸 낯선 남자일 뿐이었다. 이것이 그의 딜레마였다. 그녀와 밤을 보낸 남자는 하룻밤의 상대지만 10년 동안 그녀를 사랑해온 남자는 그녀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었다. 만약 자신이 과거의 그 소년이라고 밝힌다면 그녀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 모든 만남이 의도된 것이었음을 알면 그녀는 자신을 경멸하고 두려워하며 도망칠 것이 분명했다. 바로 그때 최 비서가 들어와 서류를 건넸다. 보고서의 내용은 지은이 다니는 디자인 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준이 오랫동안 설계해온 기회였다. 그는 그녀의 불행을 이용해 다가간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다시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는 YJ 이노베이션스의 압도적인 대표이사로 돌아와 지시를 내렸다. 디자인 회사와의 인수합병 협상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라고.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그 목소리에는 애써 감춘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모든 협상 과정에 한지은 팀장이 반드시 직접 참여하도록 조건을 걸도록.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서로 다른 마음으로 정해진 운명의 궤도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은은 책상에 앉아 지난밤의 실수를 잊으려 했으며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준은 자신의 우주의 중심이 된 그녀를 얻기 위해 거대한 비즈니스라는 이름의 무대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이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계획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하룻밤의 일탈을 잊으려 발버둥 치던 한지은에게 현실은 더 가혹한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몸담고 있던 디자인 회사, 디자인랩은 위태로운 자금난 끝에 결국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대표는 마지막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국내 최고의 기업 YJ 이노베이션스에서 인수 의향을 보였다는 것이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거대한 YJ 그룹의 총수가 이런 작은 회사 인수에 직접 관여할 리가 없다고. 그저 동명이인이거나 혹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라고. 하지만 불안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팀장 자격으로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YJ 이노베이션스의 본사 회의실은 그들의 명성만큼이나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잔뜩 주눅이 든 디자인 랩 임원들 사이에서 지은은 동료들의 미래가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그가 들어왔다. 권희준. 바에서 만났던, 호텔에서 함께 아침을 맞았던 바로 그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어젯밤에 다정하고 경청하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감정 한 점 읽을 수 없는 얼음 가면을 쓴 냉철하고 압도적인 CEO가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이 회의실을 천천히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은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에는 아주 작은 동요조차 없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혹은 그저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하고 냉정한 시선이었다. 그의 완벽한 무시는 그 어떤 질책보다도 지은을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연기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다. 동료들의 생계가 걸린 일이었다. 사적인 감정에 휘둘릴 여유는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감추고 단상에 서서 열정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권희준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그녀의 발표를 들었다. 발표가 끝나자 그는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의 질문은 정확하게 디자인 랩의 약점과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그의 압도적인 지성과 카리스마 앞에서 모두가 숨을 죽였다. 잠시 동안의 침묵 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결정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다. 인수합병의 성공은 핵심 인재를 유지하는 것에 달려있지.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한지은 팀장을 지명하는 것을 인수의 전제 조건으로 걸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정확하게 지은을 향해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회사를 구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대표는 기쁨에 겨워 즉시 그 제안을 수락했다. 물론입니다. 저희 한 팀장은 최고의 인재입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만약 거절한다면 회사는 그대로 문을 닫고 모든 동료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다. 하지만 수락한다면 그녀는 자신이 필사적으로 있고 싶었던 남자와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일해야만 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잘 짜인 덫이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걸려든 나비처럼 무력했다. 회의가 끝나고 권희준은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듯한 낮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한 팀장. 그날 밤의 뜨거움은 온데간데 없는 완벽한 타인을 대하는 말투였다. 모두가 떠나간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지은은 깊은 혼란에 휩싸였다.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사실은 그녀를 되찾기 위한 한 남자의 10년에 걸친 거대하고 치밀한 계획의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떠나간 거대한 사무실. 권희준은 홀로 남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10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낡은 만년필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화려한 그의 지위와는 어울리지 않는 아주 저렴하고 평범한 물건. 하지만 이것은 그가 가진 그 어떤 값비싼 것보다 소중한 보물이었다. 오늘 회의실에서 보았던 한지은의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찬 눈빛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그녀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세계에 끌어들인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를 속이고 그녀의 회사가 처한 곤경을 이용했다. 하지만 그녀를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그 모든 죄책감을 압도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녀가 도망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의 생각은 손에 쥔 만년필을 따라 10년 전 그들의 시간이 처음 시작되었던 그곳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10년 전의 권희준은 지금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장학금으로 간신히 학교를 다니던 가난한 공대생이었다. 낡은 옷과 세상에 대한 경계심으로 둘러싸인 그는 언제나 혼자였다. 반면 디자인과의 한지은은 태양처럼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모두에게 친절했고 그녀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주는 언제나 멀리서 그런 그녀를 선망의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의 첫 만남은 대학 도서관 앞에서였다.
당시에도 부유하고 오만했던 박서진과 그의 무리가 이준의 낡은 가방을 트집 잡아 시비를 걸고 있었다. 그들이 이준의 어깨를 밀쳐 그가 들고 있던 책들이 바닥에 쏟아졌을 때 지은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재치 있으면서도 단호한 말투로 박서진 무리를 쫓아냈다. 그리고는 이준 앞에 쭈그려 앉아 흩어진 책들을 함께 주워주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괜찮아? 그 작은 친절이 이준의 어두운 세상에 처음으로 스며든 빛이었다. 그 후로 이준의 시선은 언제나 그녀를 쫓았다. 그는 그녀의 강의 시간표를 외웠고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를 맴돌았다. 그러던 중 학과 간 협업 프로젝트에서 기적처럼 그녀와 같은 조가 되었다. 지은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냈고 이준은 그것을 기술적으로 구현해냈다. 지은은 그의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칭찬해준 사람이었다. 그녀는 밤샘 작업에 지친 그에게 따뜻한 캔커피와 함께 이 낡은 만년필을 건네며 말했다. 이걸로 멋진 설계 많이 해. 넌 분명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그녀의 격려 속에서 이준은 처음으로 자신감을 얻었고 자신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는 쫑파티에서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아르바이트비를 털어 산 작은 선물을 손에 쥔 채 그녀에게 다가가던 순간 그는 멈춰서야 했다. 그녀가 같은 과 선배인 남자친구와 다정하게 웃으며 미래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이준은 자신의 초라함과 그녀의 빛나는 세계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깨달았다. 그는 고백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돌아섰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맹세했다. 언젠가 반드시 그녀의 곁에 설 수 있는 그녀만큼 멋지고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녀를 가질 자격이 있는 남자가 되겠다고. 회상은 끝났다. 이준은 다시 차가운 CEO의 얼굴로 돌아왔다. 지난 10년 동안 그는 오직 그 맹세 하나만을 위해 달려왔다. 그녀의 소식은 언제나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성공과 실패, 그녀의 사랑과 이별까지도. 마침내 그는 세상이 우러러보는 남자가 되었지만 그 성공은 역설적으로 그녀와의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세상으로 걸어 들어오게 할 계획을. 그는 손에 쥔 만년필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죄책감 따위는 사치였다. 그는 한 번 그녀를 무력해서 놓쳤다. 세상의 모든 힘을 손에 쥔 지금 두 번 다시 그녀를 놓칠 수는 없었다. 그의 10년에 걸친 사랑은 이제 집착이 되었고 그는 마침내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권희준의 세계로 편입된 한지은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인수된 디자인랩의 팀장으로서 그녀는 YJ 이노베이션스의 숨막히는 업무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얼음처럼 차가운 CEO 권희준이 있었다. 그는 회의에서 그녀를 한 팀장이라고 부르며 완벽하게 공적인 거리를 유지했고 그녀의 보고를 날카롭게 파고들 뿐 단 한순간도 사적인 감정을 내비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가면 아래로 아주 미세한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극히 사소하고 일상적인 순간에 나타났다. 야근으로 모두가 지쳐 있을 때 그의 비서가 가져온 커피 중 유독 그녀의 책상에만 놓인 것은 시럽을 줄이고 샷을 추가한 캐러멜 마키아토였다. 그녀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자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말했다. 팀원의 필요를 파악하는 건 리더의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조사였을 뿐 그런 일은 반복되었다. 그녀가 점심을 거르고 일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녀가 좋아하는 샌드위치가 배달되었고 그녀가 특정 소프트웨어의 버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면 그는 마치 우연히 읽었다는 듯 정확한 해결책이 담긴 기사를 보내주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효율적인 인력 관리라는 합리적인 이유로 포장되었지만 지은은 자신을 향한 그의 관심이 단순한 업무의 차원을 넘어섰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소름 돋는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을 흔드는 관심이었다. 그의 가면이 가장 크게 흔들렸던 순간은 한 신규 프로젝트 회의에서였다. 지은이 제시한 파격적인 컨셉에 대해 YJ그룹의 한 임원이 현실성이 없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위축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과 비전을 논리적이고 열정적으로 방어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보았다.
그녀를 바라보는 권희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냉철한 CEO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안에서 아주 잠깐 바에서 만났던 그 남자의 따뜻하고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그녀의 열정을 순수하게 감탄하며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그는 금세 평소의 무표정으로 돌아왔지만 지은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정말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일까? 그녀의 혼란은 더욱 깊어졌다. 한편 그들의 위태로운 관계를 멀리서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 바로 라이벌 기업의 CEO 박서진이었다. 권희준이 작은 디자인 회사를 인수하고 그곳의 팀장과 유독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은 그의 귀에도 들어갔다. 한지은이라는 이름은 그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대학 시절 자신에게 유일하게 굴욕감을 안겨주었던 그 여자, 그리고 권희준이 늘 그림자처럼 맴돌던 그 여자. 박서진의 비열한 두뇌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한지은은 권희준의 약점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한지은이라는 여자의 모든 것을, 사소한 흠집 하나까지 샅샅이 파헤치라고. 그는 권희준을 무너뜨릴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손에 넣었다고 확신했다. 지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악연이 만들어낸 거대한 위험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그날 밤 사무실에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지은은 마침내 용기를 냈다. 그녀는 서류를 보고 있는 그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저에 대해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권희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말했잖소. 나는 내가 투자한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자산이라는 차가운 단어가 지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또다시 그가 만든 벽에 부딪혔다. 사무실을 나서며 지은은 거대한 유리 빌딩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과거의 속삭임과 현재의 미스터리, 그리고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서 그녀는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권희준의 기묘한 행보는 계속되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YJ 이노베이션스에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허브 부지 답사를 가야겠다며 한지은에게 동행을 지시했다. 그녀의 디자인 감각과 안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업무적인 이유를 댔지만 다른 팀원들은 모두 다른 일정이 있다는 듯 그녀와 단둘이 가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지은은 또다시 그의 의도를 알 수 없는 제안에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명령에 결국 그의 차에 올라탔다. 차가 강남의 번잡한 도심을 벗어나 그들의 모교가 있는 익숙한 동네로 접어들자 지은은 기묘한 데자비에 휩싸였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낡은 서점과 작은 카페들, 팍팍한 현실에 쫓겨있고 지냈던, 꿈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20살의 기억들이 희미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창밖의 풍경에 시선을 빼앗겼다. 이주는 유망한 부지를 보러 가는 대신 대학가 후문에 있는 작고 낡은 갤러리 앞에 차를 세웠다. 그는 이 지역의 예술적 영감을 확인하고 싶다는 알 수 없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그곳은 지은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장소였다. 가난했지만 열정 넘쳤던 그녀가 동기들과 밤을 새워가며 영감을 얻었던 곳, 그리고 과거 한 과묵한 후배와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했던 추억의 공간이었다. 오래된 종이와 유화 물감 냄새가 뒤섞인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갤러리 구석에 걸린 한 점의 추상화에 멈췄다. 바로 저 그림 앞에서였다.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아주 오래전 바로 이 자리에서 그녀의 팀은 해결 불가능한 기술적 문제에 부딪혀 프로젝트를 포기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때 늘 말없이 그림자처럼 조용했던 한 후배가 밤을 꼬박 새워 완벽한 해결책을 담은 코드를 짜왔다.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빛나던 눈을 가진 소년. 그녀는 너무나 고맙고 기특한 마음에 자신이 아끼던 만년필을 그에게 선물하며 말했었다. 이걸로 세상을 바꿀 멋진 설계를 해. 기억의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지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바에서의 우연, 커피 취향, 자신에 대한 기묘할 정도의 정보력, 그리고 인수합병.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당신이었군요. 대학교 도서관, 그리고 이 갤러리까지. 당신이 그 후배, 권희준이었군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더 이상 CEO가 아닌 그녀의 기억 속 소년의 이름이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권희준은 자신의 가면을 벗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지우는 10년 전에 그 외롭고 상처받기 쉬웠던 소년의 모습을 보았다. 그가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나였어요. 그의 인정에 지우는 충격과 불신, 그리고 배신감에 휩싸였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바에서부터 우리 회사 인수까지 전부 나를 시험한 건가요? 당신에게는 그냥 게임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주는 여전히 자신의 가장 깊은 진심을 숨긴 채 차갑고 이성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나는 내가 예전에 존경했던 당신의 그 열정이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했소. 우리 회사에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니까. 그날 밤의 일은 유감스러운 우연이었지만 회사 인수는 당신의 재능에 대한 철저한 사업적 판단이었소. 그의 대답은 지은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짓밟아버렸다. 그녀가 느꼈던 미묘한 끌림과 설렘은 결국 자산가치 평가라는 차가운 단어 아래 무참히 해부된 셈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가 바라던 진실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방금 전까지 희미한 과거의 추억으로 아련했던 그의 모습은 이제 그녀를 기만한 낯선 남자의 모습으로 더 씌워졌다. 그들의 거리는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은 심연 속으로 멀어지고 있었다. 갤러리에서의 대면 이후 한지은과 권희준 사이에는 투명하지만 단단한 얼음벽이 생겼다. 지은은 배신감과 상처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그녀는 오직 일에만 몰두하며 그에게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는 기억 속에 다정했던 소년과 자신을 시험대에 올린 냉혹한 CEO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그 혼란은 그녀를 더욱 방어적으로 만들었다. 이주는 그녀의 냉담한 태도에 가슴 아팠지만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다.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심을 전부 꺼내 보이면 그녀가 겁을 먹고 완전히 도망쳐버릴까 두려웠다. 그렇게 두 사람이 위태로운 동상이몽을 이어가는 동안 그들을 지켜보던 박서진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권희준을 무너뜨릴 가장 달콤한 독을 찾아냈다고 확신했다. 공격은 가장 비열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 악명 높은 가십 사이트에 익명의 기사가 올라왔다. YJ의 디자인 랩 인수. 사실은 침대에서 이루어진 미략. 기사는 자극적인 단어들을 동원해 무명의 디자이너가 성공을 위해 CEO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호텔에서의 하룻밤을 대가로 수백억짜리 인수합병을 성사시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그 주인공이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스캔들은 순식간에 업계 전체로 퍼져나갔다. YJ 이노베이션스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주주들은 회사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했고 인수 계약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은의 삶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배신자와 파렴치한 여자로 취급하며 경멸의 시선을 보냈고 익명의 온라인 공간에서는 그녀를 향한 인신공격이 쏟아졌다. 그녀의 명예와 커리어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위기에 처했다. 모두가 권희준의 결단을 주목했다. 냉철한 CEO라면 당연히 회사를 위해 개인의 감정을 버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사들과 법무팀은 모두 인수계약을 파기하고 지은을 해고하여 이번 사태와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야 한다고 그를 압박했다. 그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의 심장이 이성을 앞질렀다.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지은의 위태로운 모습을 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10년 동안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던 그의 진심이 모든 사업적 논리를 압도해버렸다. 그는 모든 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모두가 그가 지은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권희준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단상에 섰다. 그는 스캔들을 부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그는 지은이 아닌 루머를 만들어낸 자들을 향해 차가운 분노를 쏟아냈다. 한지은 팀장은 제가 본 최고의 디자이너 중 한 명입니다. 이번 인수는 전적으로 그녀의 재능에 대한 저의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따위 저급한 루머는 정당한 비즈니스를 흠집내려는 비열한 자들의 발악일 뿐입니다.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다. 개인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주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대답을 내놓았다. 반대입니다. 저는 한 팀장을 개인적으로도 깊이 존경하고 신뢰합니다. 그녀에 대한 나의 신뢰는 절대적입니다. 인수합병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그녀가 총책임자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곧 나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사무실 모니터로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지은은 숨을 멈췄다. 자신의 명예와 회사의 운명을 걸고 그가 자신을 변호하고 있었다. 이것은 자산을 시험하는 냉정한 CEO의 행동이 아니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는 한 남자의 절박한 외침이었다. 그의 행동은 갤러리에서 들었던 차가운 말들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지은은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다. 그를 향한 불신과 원망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권희준의 기자회견은 폭풍을 잠재우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대담한 행동은 이 사회를 격분시켰고 그는 자신의 운명을 한지은의 운명과 완전히 묶어버렸다. 언론의 관계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이주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그녀의 아파트 대신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머물 것을 제안했다. 그녀는 마지못해 받아들였고 이는 두 사람을 사적인 공간에 강제로 묶어두는 결과를 낳았다. 광활하고 고요한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의 공개적인 변호에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은은 마침내 그와 마주섰다. 그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깊은 혼란과 진실에 대한 절박함으로 물었다. 왜 모든 걸 걸고 저를 자산을 지키신 거죠? 그녀는 그의 차가운 단어를 비수처럼 되돌려주었다. 그녀의 눈에 서린 연약함을 본 순간 권희준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분적인 진실과 논리적인 설명은 이제 소용없었다. 위기는 모든 가식을 벗겨냈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되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단 한 번도 자산이었던 적 없었으니까. 그는 그녀를 자신의 서재, 최측근조차 거의 들어가 본 적 없는 방으로 이끌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소박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10년 전의 기념품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가 주었던 낡은 만년필, 대학 축제 때에 말린 꽃, 프로젝트 조사를 위해 함께 봤던 구겨진 영화표, 그녀 몰래 그렸던 그녀의 스케치까지. 각 물건은 그의 오래된 비밀스러운 사랑에 대한 증거였다. 지은이 불신의 찬눈으로 상자 안을 들여다보는 동안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도서관에서 그녀가 자신을 위해 나서주었던 그날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그녀가 졸업하기 전에 고백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에게 걸맞은 남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날 밤에 맹세에 대해서도. 그는 지난 10년간의 여정, 무에서 제국을 건설한 것이 오직 언젠가 그녀 앞에 동등하게 서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 때문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그날 밤의 일이 이용해 먹은 우연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필사적으로 기다려온 기회였음을 고백했다. 인수합병이 그녀를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계산된 계획이었음도 인정했다. 조종하려 했던 거 맞아.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다시는 널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지은은 말없이 들었다. 이야기는 너무나 거대하고 압도적이어서 거의 믿을 수 없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CEO와 그녀의 과거 속 수줍고 헌신적인 소년이 마침내 한 사람으로 합쳐졌다. 그의 모든 이상한 행동들이 이제 완벽하게 이해되었다. 그것은 게임이 아니었다. 10년간의 말없고 변함없는 사랑이었다. 그녀는 충격, 경외감, 그를 기억하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소중히 여겨져 온 데 대한 심장이 떨리는 감동에 휩싸였다. 이주는 감정이 격해진 목소리로 고백을 마쳤다. 그는 처음으로 연약해 보였고 자신의 모든 마음을 드러낸 채 그녀의 심판을 기다렸다.
이게 너무 벅차다는 거 알아. 그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 대답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이게 진실이야. 지은은 그의 눈과 추억이 담긴 상자,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손을 뻗어 상자 안에 낡은 만년필을 부드럽게 만졌다. 그것은 작고 조용한 몸짓이었지만 하나의 대답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수용의 시작이었다. 외부의 폭풍은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의 내적 폭풍은 마침내 고요한 중심을 찾았다. 권희준의 고백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더 이상 긴장감 대신 조용하고 위태로운 친밀함으로 가득 찼다. 한지은은 진실을 받아들였고 비록 여전히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중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의 팀이었다. 하지만 외부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거세질 참이었다. 박서진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고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굴욕감과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그의 증오는 극에 달했고 그는 미묘한 수법을 벌이고 권희준의 회사를 파괴하기 위한 전면 공격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박서진은 유령회사를 통해 비밀리에 매입해온 주식을 바탕으로 YJ 이노베이션스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선언했다. 동시에 YJ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그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여 YJ의 최고 기대작인 프로젝트 노바의 설계도를 훔쳐 언론에 유출했다. YJ의 주식은 폭락했고 주주와 파트너들 사이에서는 공황 상태가 벌어졌다. 그것은 YJ의 심장을 노린 치명적인 양동 공격이었다. 권희준은 경력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는 인수 시도를 막아내고 데이터 유출의 여파를 처리하는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했다. 그는 다시 냉철하고 집중력 있는 CEO로 돌아가 팀과 함께 밤낮으로 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은이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감정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도우려 애썼다. 이준이 재무 및 법률 싸움에 집중하는 동안 지은은 디자이너로서 유출된 프로젝트 노바 설계도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기술적 재앙을 볼 때 그녀는 하나의 디자인을 보았다. 그녀는 유출된 데이터를 파고들었다. 디자이너의 직관과 세심함으로 그녀는 설계도에서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듯한 일종의 트로이 목마였다. 그녀는 유출된 설계도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미끼였다. 이것은 이준이 오래전부터 배신이나 사이버 공격을 예상하고 설치해둔 함정이었다. 지은은 긴급 이사회가 한창인 이준에게 달려가 자신의 발견을 알렸다. 이준은 그녀의 분석을 보고는 천천히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추측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박서진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왔던 것이다. 이것은 그가 필요로 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는 이제 박서진을 사업적으로 물리칠 뿐만 아니라 산업 스파이 행위로 그를 법적으로 파면시킬 방법을 손에 넣었다. 이준은 박서진이 승리를 자신하며 참석한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이준은 침착하게 박서진이 훔친 데이터를 기반으로 YJ의 핵심 기술이 이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런 다음 이준은 진실을 밝혔다. 그는 미끼 설계도와 의도적으로 삽입된 결함에 대해 설명하고 훨씬 더 발전되고 안전한 실제 프로젝트 노바를 공개했다. 그리고 결정타로 해킹과 유출이 박서진의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이버 보안팀의 증거를 제시했다. 배신과 산업 스파이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박서진은 완전히 패배하고 굴욕을 당했다. 그의 투자자들은 그를 버렸고 그는 즉각적인 수사와 법적 파멸에 직면했다. 10년에 걸친 악연이 마침내 끝났다. 승리 후 이준과 지은은 그의 사무실 창가에 함께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감탄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이 날 구했어.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소년과 소녀가 아닌 함께 역경을 이겨낸 진정한 파트너였다. 박서진과의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난 후 두 사람에게는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 외부의 위협과 과거의 비밀이 모두 사라진 지금 그들은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권희준은 그들의 관계가 위기와 비밀 속에서 급조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에게 진짜 연애를 선물하고 싶었다. 그는 더 이상 CEO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10년 전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자신이 해주고 싶었던 소박한 데이트를 신청했다. 그들은 목요 캠퍼스를 손을 잡고 걸었고 그녀가 학생 시절 좋아했던 허름한 떡볶이집에서 함께 웃으며 떡볶이를 먹었다. 그는 그녀를 미술관에 데려가 그녀의 열정적인 작품 설명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서로를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했다. 이주는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닌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서툴지만 다정한 남자 권희준으로 돌아왔다. 지은 역시 상처와 경계심으로 가득 찼던 디자이너가 아닌 사랑받으며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는 여자 한지은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시간은 평온하고 따뜻하게 흘러갔고 서로의 존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에 스며들었다. 어느 날 저녁 이주는 그녀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초대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차갑고 삭막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녀가 좋아했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베란다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꽃들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그 공간을 따뜻한 집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도시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지는 그곳에서 그는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지난 10년간의 모든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지은아, 나는 지난 10년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하나 너를 갖지 못했어. 이제 나는 너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 나의 세상이, 나의 가족이 되어주겠니? 나와 결혼해줘. 그는 그녀의 취향을 정확히 기억하여 직접 디자인한 반지를 꺼내 보였다. 지은은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이것은 그들의 진짜 시작이었다. 1년 후 한지은은 YJ 이노베이션스 내에 설립된 독립 디자인 스튜디오의 성공적인 대표가 되어 있었다. 권희준은 그녀의 재능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었고 그녀는 그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웃었고 그 미소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녀가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함께 이룬 따뜻한 집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지은이 그의 어깨에 기댄 채 장난스럽게 물었다. 10년이나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이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는 더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니, 평생을 기다려도 아깝지 않을 가치가 있었어.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안에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약속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들의 진짜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